조세빈, 최기덕, 조세빈, 최기덕.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유세 영상을 보고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것이고 정복 좌파를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적폐 야당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네, 한번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확고한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다시 한번 보고 조원진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래서 당을 이끌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태극기 유세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확고한 네, 우리의 지도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조원진. 여러분, 앰프가 우리 유세할 때하고 다르죠, 그죠? 그것은 선거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돌아다녔더니 목이 이제 이렇게 저녁만 되면 목이 쉬었다가 아침 되면 좀 괜찮다가 그럽니다. 오늘 전환 유세를 마치면은 바로 강원도 정선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한애국당은 90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4곳을 냈는데 여기에 있는 조세빈, 천안갑의 조세빈 후보는 육군 소령 출신의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천안병의 최기덕 후보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원, 메릴랜드 대학 출신의 소위 말하는 기업가입니다. 투자를 유치해서 민간 투자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기업가 출신이십니다. 해운대 을의 한건영 후보는 IT 전문 대학원생입니다. 28살 대학원생입니다. 서울, 그리고 김해을의 김재국 후보는 지역의 JC 회장 출신입니다. 이 모든 후보가 40대, 30대, 20대, 최기덕 후보만 지역에서 조금 경험 있는 선배분 한 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인시현 서울시장은 이화여대 대학원, 한동대학 국제변호사입니다. 인지현 서울시장 후보 또한 40대 초반입니다. 조금 전에 연설했던 최지민 우리 여성당원은 이제 갓 3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4년 장학생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이 늙었다고 합니까? 대한애국당이 노후화된 정당이라고 합니까? 대한애국당의 3분의 1은 청년 정당입니다. 그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또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들은 이 대한애국당에 가고자 하는 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라는 이 대한애국당의 명제들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충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자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제가 이번 6.13 지방선거 연설을 좀 나가려고 TV 토론이 안 되니까 광고 물어봤어요. 30초 하는데 1억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애국당 후보들은 전국에 전부 대한애국당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TV 토론은 TV 토론대로, TV 대담은 TV 대담대로, 부산에서부터 경남에서, 대구에서, 울산에서, 강원도에서, 경북에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그 일들을 그들은 용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대한애국당스럽다는 얘기가 요즘 있어요. 대한애국당스럽다가 뭡니까? 국가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침묵하지 않으며 행동하는 정당, 깨끗하고 젊은 정당, 그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당도 대한애국당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정치인들이 가서 몇십 장 몇백 장씩 당원 입당원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스스로 와서 입당원서를 써줍니다. 제가 연설을 하면은 택시 기사분이 택시를 세우고 연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합니다. 제가 연설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와서 환호를 합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것이 전심이에요. 그들이 거짓의 세력들이, 쿠데타 권력 찬탈 주사파 세력들이 아무리 손으로 거짓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이 산을 이루고 불의가 붉은 강을 이루더라도 대한애국당만 살아있으면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주사파 종북 친북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거 이제 다 밝혀지고 있어요. 뇌물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거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돈하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구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을 법정 재형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무죄 원칙의 원칙을 깨버렸잖아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인신강금입니다. 66세대는 디스크 환자, 신장병 환자 그냥 감옥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왜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불의가, 그들의 안보쇼가 밝혀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들의 두려움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입니다. 절대 이 불의의 세력에, 이 반대한민국의 세력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든 두 손에 피눈물이 흘리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함께 투쟁하자.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보면은 조급하죠.
왜 조급하겠습니까? 김정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돈으로 2100조랍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다 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벌써 계산이 끝난 거예요. 미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하는데 영국의 포천지는 2100조도 간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이 430조입니다. 2100조면은 대한민국 예산을 5번 5년째 줘야 되는데 10년을 나눠주더라도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지금의 통일 방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10대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필리핀과 같은 그러한 통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쳐야 됩니다. 김정은을 이 순간에 죽여버릴 거냐 살릴 거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은을 해상봉쇄에 들어가면은 올해 안에 김정은 정권은 몰락합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그랬듯이 노무현이 그랬듯이 다 죽어가는 북한 정권 괴뢰 정권한테 또 돈을 퍼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그들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없는 정부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리티머시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까지도 망칠 사람들입니다. 깨쳐나셔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10만 당원이 올해 후에 내년까지는 100만 당원이 갑니다. 지금 모든 당들이 당원 숫자가 줄고 있는데 대한애국당만 매달 5,000명씩 당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이 언노령과 PD연합회,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이러한 언론들이 대한애국당을 실어주지 않고 대한애국당을 기사화하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한 번도 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매주 10만 명, 20만 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언론 방송에 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이 터져라 죽음을 각오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자 또한 이 불의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불의가 법이 되면은 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법치가 무너지고 불의가 법을 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국 국민들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조차도 이제는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결의로 뭉쳐있는 당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드루킹을 특검하라고 했더니
매크로를 이명박 때 썼다, 박근혜 대통령 때 썼다. 한번 다 까봅시다. 한번 다 까보자 말이야.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김정숙이도 한번 구속시켜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 미래 세대에도 위대한 대한민국이었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다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냥 굴종하고 우리만 그냥 비겁하게 등 돌리고 있는다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그러한 사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사회에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 아니라 주사파, 종북 좌파 세력들의 그러한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과서는 이미 정교조가 장악했습니다.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한 업적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들은 북한 괴뢰 정권의 남침이라든지 북한 괴뢰 정권의 도발도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것이 보수를 불태워버리고 보수를 괴멸시켜버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빨간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만 구출하려고 하는 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깨끗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구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굴종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피해간다고 피할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 망할, 1년 만에 망할 수 있습니다. 종전협정을 통하고 평화협정을 통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삽시간에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대한애국당의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놓지 않고 1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10만 명이 모여서 20만 명이 모여서 서울역에서 혹은 전국에서 이러한 집회를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다른 배신의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같이 등 한번 돌리면은 저는 4선 5선은 그냥 합니다. 대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대표, 국회 부회장, 국회의장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평양방송에서는 조원진의 사진을 걸어놓고 3번씩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현충일날 죽음을 무릅쓰고 군번 없는 그 많은 학도병들이 초계같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각오를 한 동지들이 바로 대한애국당이고, 그 애국심이 대한애국당을 앞으로 제1당 집권당으로 만들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1% 나온다, 2% 나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 거짓을 알리는 거, 이 불의와 싸우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그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 그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동지들 두렵습니까? 동지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동지들 두려워 맙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함께 가자! 전한 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다운 후보들을 저희들은 냈습니다. 천안갑의 조세빈 후보, 천안병의 최기덕 후보, 대한애국당다운 후보입니다. 대한애국당다운 후보, 천안의 선거혁명과 정당혁명과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지지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자리